김호준입니다. 월요일은 나 상담이죠. 시작하겠습니다.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나부터 살자. 나 상담. 네, 오늘은 특집입니다. 50분 편성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중계 관계로 나 상담 2가지 합니다. 조만간 개업을 하겠다며 부푼 꿈에, 그러나 허황된 꿈에 들떠 계신 네. 김현철 선생님,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너는 필요 없다고 퇴출 통보를 받으시고 나름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감과 성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의 개인 병원을 개업할 예정이시나 제가 반드시 맡겠다고 한 차례 공언을 했고 네. 오늘도 상담하시는 거 듣고 점수를 매겨서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을 듣고 점수 매겨보겠습니다. 23살 여자입니다. 저는 자기 비하가 심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애를 못 해봤네요. 전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어디론가 미칠 듯이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러다가는 평생 연애도 못 해보고 나중에 이상한 남자한테 엮여서 인생 망칠 것 같고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싶어서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남자를 소개받으면 나 같은 여자를 왜 만나겠어? 난 예쁘지도 않고 몸매가 빼어난 것도 아닌데 날 소개해준 주선자가 욕을 먹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럴까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남녀 차별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아빠께서는 저를 금이야 옥이야 손수 천기저기까지 빨아주실 정도로 예뻐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릴 때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아빠의 알코올 중독과 엄마에 대한 폭력. 제가 5살 때쯤 아빠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말렸던 기억도 납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해요. 항상 나를 내 인생의 전부라고 부르며 날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빠가 세상을 등지고 싶을 정도로 나란 존재는 별게 아니었나.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빠와 저는 애증의 관계인 듯 합니다. 그렇게 싫고 미웠던 아빠. 다들 아빠를 욕하지만 나 아니면 누가 사랑해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렵게 생각하는 건 만약 연애를 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 그 남자한테 아빠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상대방이 아빠처럼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저는 아빠의 채취를 매우 좋아했었는데 한 번은 만원버스에서 옆에 있던 남자에게 아빠의 채취와 같던 향기를 맡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그 남자분을 쫓아갈 뻔했습니다. 이런 걸 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의 이야기네요. 네, 근데 제가 묵직한 사연들이 이제 공중파에 항상 해맑은 공중파의 얘기와는 달리 늘 나상담이 묵직한 게 많은데, 근데 이게 많은 이유는 진짜 실제로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그 어릴 때 아빠와의 기억,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된 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실제로 그렇죠.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엄마 때문에 괴로워하는 다 성장한 아들의 이야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여성이 갖는 어떤 물론 사회 문화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그 아들이 나중에 결국 이제 엄마와의 어떤 유착에 가까운 공생관계에서 분리가 되면서 나는 그래 이제 좀 더 엄마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아버지랑 동일시를 통해서 점점 이 자율성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도덕관념, 가치관, 금기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다 배워가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그것만 동일시하면 되잖아요. 왜냐 동성이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인 느낌 안 들잖아요. 아버지랑 아들 간에는. 근데 딸은
그런 과제와 함께 하지만 또 아버지가 이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약간은 이 성적인 느낌을 배제해 가면서 닮아가야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군요. 뭐랄까 그 여고생들이 네.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들에게 느끼는 그렇- 선생님인데 남자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남자 선생님을 존경할 때는 그 존경만 하면 돼요. 나머지 어떤 이렇게 검열할 게 별로 없잖아요. 동성이니까. 근데 여학생들이 남 선생님을 존경할 때는 그 섹슈얼한 느낌, 그러니까 성적인 느낌을 배제시켜 가면서 존경해야 되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여고생 혹은 여중생들이 멋진 총각 남자 선생님을 보고 느끼는 네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선생님이어야 하는 그렇죠. 그때 만들어지는 갈등의 원형에 해당되는 거군요. 이게. 원형이죠. 예. 그래서 이제 혐오,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데 이게 이 부분이 잘 해소가 안 되면 굉장히 이제 약간 성적으로 문란한 청소년 생활을 보낼 수 있고 그 단계를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네. 스무스라는 영어가 나올 뻔했어요. 예. 그래서 난잡하다고까지 하는 그런 어떤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전혀 진짜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남자라 그러면 굉장히 얼어버리는 남성 공포증이라고 본인이 제목을 붙였을 만큼 공포심에 대한 남자에 대한 근데 사실은 남자에 대한 게 뿌리인지 아니면 남자에 대한 자신의 어떤 정리되지 않은 풀기조차 건드리기조차 어려운 어떤 그런 감정의 실타래가 더 무서운 건지. 예. 남자라는 성을 상대하는 방법 자체를 익히지 못한 거네요. 네. 거기서 남자는 이러하고 네네. 내가 여자이니 사실은 그건 자연스럽게 드는 건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과정이 막히는 바람에 네네.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 그리고 그 일반적인 얼핏 유추할 때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네 내지는 학대받았네로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아빠한테 사랑 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빠가 우울증으로 또 5살이잖아요. 또 이분이 기억에 5세, 6세 기억 때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막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이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저는 근데 이 부분은 말이죠. 네네. 아버지가 5세, 딸이 5세 때 그 앞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이분의 기억 자체가 정확한 건지 정말로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던 건지 아니면은 나 죽어버릴 거야 라든가 그런 항상 자기를 예뻐만 하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며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든가 실제 아버지가 물론 딸 앞에서 자살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아버지도 세상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근데 5세의 아이가 그 상황을 정말로 자살 시도인지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아니면 그런 제스처인지 예를 들어서 엄마와의 다툼 가운데 그렇죠. 나온 그 가운데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런 기억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무학의 통찰이신지 아니면 무학의 통찰 말고는 제가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없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폴스 메모리 그래가지고요. 약간 그 기억에 왜곡된 기억. 그래서 그 나이 때의 어떤 특별히 근데 이런 이미지가 약간 사실은 드물고요. 물론 이분이 약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니까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김에 하는 일종의 제스처일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아버지가 뭔가 자살인지 어떤 확실하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결국 내가 아버지한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연결을 됐다는 부분이 좀 지금 의미심장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놀랬다가 아니고 그걸 보고 아버지가 힘들구나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저렇게 쉽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분이 나는 그럼 아빠한테 별게 아니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예. 그건 결국은 아버지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으로 자기의 사랑받을 가치를 계속 가늠을 했던 것 자기의 같아요. 존재 가치 자체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통해서 그러니까 측정했던. 그래서 너무 아버지 방임되고 오히려 이렇게 그랬던 아버지랑은 달리 진짜 아버지의 반응만이 이
분이 이제 자신의 어떤 마음의 어떤 마음을 그때 늘 건물로 비유했지만 예, 건물의 어떤 골격과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분이 근데 네. 이제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네네네. 그게 정확한 기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효과 자체는 확실하게 네.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되돌아가서 그 기억은 잘못된 거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아무도 할 수 없죠. 근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덕분에 네. 연애도 못하고 연애가 두렵다. 예. 도망가고 네. 네. 그리고 자기 낮은 자존감, 뭐 예쁘지도 않고 몸매가 빼어나지도 않는데, 네네. 뭐 전반적으로 이분이 자기 자존을 유지하는 데서 네. 자존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에게 있어서 연애라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게, 너무나 위기인 게, 예. 남자에 대한 불신이 기본인 것 같은데, 그 불신이라는 거는 남자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자칫 남자에 대한 남자의 연약함에 대한 예, 남자의 강하고 남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든든함이 필요한데 내가 어떤 남자랑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남자가 오래 갈 수 있을까? 마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예, 아버지처럼 그냥 연약하게 술이나 마시고 막 앞에서 자살이나 죽어버리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어떤 더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조차 나를 어느 순간 버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네네네. 결국은 뭐 일전에 방송에 들었는데 유기 불안이 더 이분에게 있어서는 핵심이지 않나. 비유를 하자면 막 이런 거죠. 컴퓨터를 인터넷 서핑 한참 하는데 유독 뭐 연애 사이트만 들어가면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 다시 연애 사이트에 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겁이 나니까. 그렇죠. 접속가 힘들죠. 예, 그런 다운된 느낌.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계좌가 해킹돼서 네네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내 통장이 텅 비었다. 네. 그 사이트에 다시 안 들어가. 다시 못 들어가죠. 회피 반응이죠. 네. 그러니까 과각성되고 놀라는데 이런 것도 그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조금 더 복합적이다 그래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 굳이 뭐 9.11 테러나 이런 것들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고 지금처럼 뭐 이분의 나름대로 이 기억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분의 심리적 현실에서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예 계속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그 상황을 피하고 막 지나치게 이제 겁을 내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에게 있어서 남자라는 거는 결국 아주 진짜 그 근원적인 공포를 다시 경험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의 조합이기 때문에 얼마나 버겁겠어요. 예, 어떤 남자를 내가 좋아하다가 사랑하다가 그 남자가 내가 여전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를 버리고 일순간에 떠나버릴 수도 있겠다. 홀로 남겨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홀로 남겨질 수도 있으니 아예 그 관계를 시작도 안 하는 게 낫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연애 사이트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 포털만 가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연애 사이트에 들어갔다 누굴 만나서 그 남자가 연애를 잘하다가 그 남자가 갑자기 날 떠나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그런 거. 라고 생각하면서 연애 사이트 접속 자체를 안 하는 안 나고. 예. 그래서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정말. 또 한 가지는 또 아버지가 매력적이란 이 사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매력적이어서 또 어머니 마음고생을 사실 시켰어요. 실제로. 술도 드셨지만은 또 좀 우울증도 있었지만은 또 약간은 좀 이렇게 좀 화류계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그런 느낌이 납니까?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 내용에는. 그렇군요. 네네. 오늘 사연에는 좀 압축했으니까. 예. 그렇군요. 아버지가 이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나 뭐 행동이나. 이렇게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셨던 남자로서. 예, 좀 외도를 했던 게 아마 원 사연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 됐냐 하면. 원 사연에는 결국 이분이 약간 선무스마처럼 됐어요, 사실은. 예. 좀 이렇게. 오히려 남자들이 날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예, 약간 남성적인 모습으로 지금 변모가 됐다, 뭐 털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런 거 아니? 결국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이분도.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또 감정이
좀 생략이 된 이유는 미안하기 때문인데 아버지랑 유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딸들은 또 커서 엄마에 대한 약간 내가 너무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나부터 해서 엄마를 내가 좀 못 챙겨 이건 이제 일렉트라 컴플렉스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로부터 그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여성성을 포기하는 거. 예. 그러면 뭐가 다 해결되냐면 그동안 아버지를 꼬셨던 끼를 부려서 아버지를 꼬셨던 그런 여성을 경멸했던 것도 이제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 여성성을 제거함으로 해서 속죄하는 거군요. 속죄죠. 네. 그래서 대부분 정말 안타깝네요. 대부분 그래서 뭐 20대 초반에 왜 뭐 영화도 그런 캐릭터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남자같이 막 탁탁탁 예쁘긴 되게 예쁜데. 예, 조그만 껍질을.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있죠. 네. 예. 있는데, 그런 네네. 여성들이 연애 한 번만 하고 확 변합니다. 제대로 연애 한 번만 하면. 그죠. 예. 자기 안에 숨어있던 엉뚱한 여성성이 폭발하게 되고. 네네네. 네.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의상과 복장을 그죠. 변하는 경우를 전 몇 번 목격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뭐 톰보이 같은 아주 이제 스모스마 같은 이제 톰보이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인 뭐 잘 모르는 분들 너무 남자 같아. 뭐 장군 까매 여자야 이러면서 이제 포기할 수 쉬운데 그 안에 여자를 못 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네. 예. 그 안에 숨어 있는 여자들이 네네.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 나는 보이지. 그런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예. 그걸 발견해 주는 사람은 거의 그쵸. 그 뭐지 해변가의 옥석을 찾아내는 거죠, 진짜. 예. 그리고 예. 저는 이제 그런 네. 생각을 해요. 네. 진짜 좋은 연애라는 게 보통 뭐 이상형도 말하고 막 온갖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진짜 좋은 연애 혹은 연애 상대라는 게 그 사람이 원래 생겨먹은 대로 자기가 있는데 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컴플렉스나 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감추거나 혹은 자기가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좀 모르고 있는데 그렇죠. 연애를 하는 과정에 진짜 원래 생겨먹은 대로 자신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연애 상대다. 그죠.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끌려가요. 이렇게 막. 그렇죠. 어느 순간 그 연애가 끝나거나 혹은 어느 순간 문득 돌아봤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연애 상대야말로 가장 훌륭한 연애 상대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약간 이렇게 남성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결국 이분의 남성 공포증은 남성에 대한 공포가 아니고 역설적이게도 여성에 대한 공포예요. 자기 내면의 여성성이 올라나올까봐. 왜? 그러면 자기가 치마를 입고 뭐 미니스커트 입고 이러면 옛날에 아버지를 꼬드겼던, 그래서 엄마 마음고생 시켰던 그 양반들하고 똑같이 될까봐. 그게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바지 입고 뭐 약간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자. 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시켜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연락처를 주실 거예요? 스스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건 제가 일단 그래서 저는 약간 이분 핵심은 일단 현재 남성에 대한 공포증을 해소를 하려면 적어도 자기의 안에 있는 여성성을 받아들이면 좋겠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하나가 이제 여성성, 그러니까 남성에게 약간 끼도 부리고 연애에 대한 감정을 품는 거, 이런 거를 이게 나쁜 게 아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과거 기억에서 당신이 이 사연 주신 분이 그런 여자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왔던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1살 여성입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니면 매우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길을 걷고 있다가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가오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곤 하고요.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할 때도 어렵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외동딸인데 저의 가족은 대화가 거의 없고 어머니는 좀 감정적인 편이라 화가 나면 위험한 물건으로 체벌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별로 상관 안 하시는 방관형이시죠.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가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어머니는 네가 남자애들과 안 지내봐서 그렇지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면 편해진다고 하셨지만 별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기숙학원에 갔다가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었는데 사귀는 관계가 되니까 또 불편하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남자친구 말고도 얼굴이 빨개지거나 땀이 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면서 상황을 피해갔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 삼수를 하고 있고요. 결벽증도 있어서 책에는 낙서를 절대 안 하고 과자를 먹으면 봉지를 뜯는 그 즉시 한꺼번에 다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을 다 마쳐야 마음이 편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는 걸로 풀고요. 하지만 동성 친구나 편한 언니들한테는 애교도 있고 리액션이 강해서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저에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 케이스는. 일단 이런 경우가 제가 잘 없는데. 근데 의학 이쪽으로는 네. 굉장히 많이들 오세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 안면 홍조.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저의 이 근본 없는 무학의 통찰로 볼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폭식증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런 증상도 있고 그리고 대인기피증 네. 증상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 좀 특이하게도 비슷한 또래에 대해서 긴장하고 뭐랄까요 뭔가 마구 짬뽕되어 있다. 마구 짬뽕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원인이 여러 가지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때까지 쭉 보면 예. 증상은 여러 가지지만 네. 그 증상들이 이제 조금씩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뭐랄까요 큰 족적을 남긴 문구 증상은 가면을 쓴다. 네. 6개월 안 했지만 그거 하나 지금 기억이 남으시죠? 그거 하나 기억나는데 가면을 자꾸 바꿔 쓰고 있구나. 네. 예. 네, 그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짚어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은 그래도 이제 표면적인 것부터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상학적인 거. 지금 이분이 호소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이제 그런 당황스러움, 신체적인 그렇죠. 당황스러웠을 때에 이제 수반되는 신체적인 반응, 발한, 심지어 아까 땀이 떨어질 정도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런 부분들. 본인이 완전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신체적인 통제가 안 되는데 일단 의학적인 접근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너무 심하면 물론 이제 상담으로 조금은 그 부분이 이제 나중 되면은 좀 감소가 되겠지만 일단 급하니까 너무 이렇게 불편하다면 자율신경의 어떤 긴장도를 약간 낮춰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약을 드림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다른 분들 정상의 그것과 비슷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증상만 그렇죠. 증상의 완화만 그렇죠. 그 증상을 만들어냈던 심리적인 요인 뿌리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증세지만 우리가 많이 그동안 다뤘던 증상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예. 어떤 또래의 어떤 수줍음. 그러니까 이건 이 부끄러움은 굴욕이라는 느낌이 아니고 수줍다는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친하지 않고는 모르는 어떤 결벽증까지 같이 있는데, 이거가 서로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말 그대로 리액션이 강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 정신 분석학에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액션 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반동 형성이라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반대되는 감정을 취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속은 너무너무 슬픈데 주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한 분들이 반대급부로 이제 굉장히 밝게. 일종의 자기 보호를 하는 거군요. 네,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한데 속은 너무 슬픈데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리액션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주로 이제 강박증적인 분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봤을 때 결국 모든 감정이나 모든 생각은 다 동등하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인데 이제 강박증 성향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 기준이 있어서 자기가
곱다 혹은 뭐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취하고 자기가 봤을 때 혐오스럽다라는 것은 이렇게 버려버리는. 예, 그래서 이분과 감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군요. 그 감정 자체를. 아,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가장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어떤 이 연애 감정, 뭐 왜냐하면 성적인 신체적인 어떤 그런 또 흥분도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강박증적인 성격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마음에 그 유연성이 없고 이제 그 리지드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곧다 너무 곧아서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그건 뭐 무하게 통찰이 아니시고 실제로 저희가 쓰는 말이에요. 예, 예. 제가 용어 만들어 드릴까요, 거기? 뭐 하다 보면 대부분 있대, 비슷한 단어가. 그러니까요. 예. 네.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수많은 어떤 상담과 면담과 이런 귀납적인 그런 어떤 이 총하기 때문에 뭐 진짜 현상을 우리가 말로 붙인 것뿐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네. 사연을 쓸 때도 사연을 말할 때도 항상 본인은 모르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연상의 흐름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특히 떠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성적인 의미가 사실은 있거든요. 머리카락이요? 네, 헤어가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그건 뭐 어떤 뭐 정신분석학에서 상징적인 통계적으로 입증된 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보편적인 집단 무의식이라는 데이터 뱅크가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머리카락만 가능합니까? 수염이나 겨드랑이나 일반적인 채모 그런 부분도 하긴 여성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남성의 이 가슴에 난 털에 반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거를 굉장히 혐오하는 분이나 그렇죠. 좋아하는 분이나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뭐죠? 뭔가 좀 일단 삼수를 앞두고 기숙사에 막 무슨 학원이 분명히 막 스파르타식 학원이실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뭔가 공부만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막 아주 살벌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남자친구를 이제 처음 사귀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런 증상이 생긴 것 같고 유독 또래들 만날 때 그런지 다 모든 게 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인데 뭔가 자기로서는 이런 변화 20살 정도 되실 거 아니에요? 삼수생이시니까.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이제 정말 이제 뭔가 말 그대로 성인식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시기가 맞는데 하지만 몸이나 모든 가치관 아직까지 학생의 어떤 그런 합격을 해야 된다. 뭐 시험만 잘 쳐야 된다. 이 마음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자기도 모르는 변화가 굉장히 많이 몸에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익숙했던 규범하고 새로 깨달은 욕망하고 막 충돌하는군요. 충돌하죠. 항상 다른 또래들이 나를 봤을 때 나의 속마음이 들키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유추가 되고요. 일종의 자기 죄의식이 돌파구를 찾다가 몸이 반응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잘 소화가 되고 실제 저는 그래서 꼭 소화라는 단어를 위에만 쓰지 않고요. 뇌에도 저는 쓰는데 어떤 감정 예를 들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 체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대부분은 항상 내시경하면 정상이에요. 그 이유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면 물론 체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체하시는 분들은 기능성 위염 그래서 위에 연동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에 이제 기능적인 탈이 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불안의 신체화라는 말을 쓰는데 자신의 해결되는 불안의 신체화. 예. 요런 게 불안의 신체화군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죠. 외워야지. 이거 그 업계에 쓰이는 단어입니까? 당연하죠. 예. 소마티제이션이랍니다. 예.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것도 좀 약간 또 일반 용어로 한번 또 연구해 주시면 좋겠네요. 불안의 몸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건 흔해요. 그래서 애들이 왜 처음에 초등학교 갔을 때 배 아파서 못 가는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뭔가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는 망각한 채 두통에만 시달리는 자기가 자신의 두통이 뭔가 큰 병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건강 염려로 이어지는
감정이 체한 거구나. 감정이 체했죠. 네. 감정이 그런 체한 표현 겁니다. 있습니까? 그런 표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적절합니다.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정이 체한 거다. 네네. 감정이 체했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뇌에서 이걸 다 느끼기가 버거운 거예요. 특히 성적인 흥분, 변화,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충되는 어떤 마치 뭐 컴퓨터의 IP 충돌처럼 이런 게 돼버리면은 이제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꽤 많은 경우에 컴퓨터나 OS를 예로 들어서 비유를 하세요. 처음에 저도 약간 처음엔 공대지망생이었기 때문에 딱히 적절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비유가. 네. 끊임없이 시도하셨어요, 근데. 네. 요즘 또 컴퓨터 대중화 됐으니까 혹시나 또 아실까. 군대 원래 가실 뻔하셨군요. 네, 예. 근데 왜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왜 정신과 의사가 되셨어요? 성적이 되니까? 학력고사를 앞두고 그때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막 선지원이었잖아요. 결국은 저도 그때 현실 앞에서 무너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현실 앞이라고 하면 아니 이 점수면은 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과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낮춰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아니요, 그것보다도 전 사실은 항공우주공학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높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높아서. 네. 그래서 자랑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자랑이 나왔으면 내가 어떻게 디스를 할까 하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학이었구나. 네. 그래서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왜 정신과를 선택하셨나요? 이거는 말씀 들으시면 웃으실 것 같은데요. 네, 웃을게요. 준비됐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습 때나 인턴 때 한자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볼 때, 그냥 저는 말 그대로 제 각 타고난 어떤 마음으로 그냥 대하고 싶은데, 유독 이상하게 제가 봤던 분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다들 너무 차가우신 거예요. 그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네, 근데 과를 이렇게 도니까. 다 도는. 근데 그 중에서 정신과는 그나마 덜 그러니까 제 소신대로 진료해도 이게 티가 덜 난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사실은. 정말 바보 같은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환자들이 다른 과목에서는 무시할 만 하잖아요. 뭘 한다고? 그런데 이제 정신병동에 계신 분들은 사람 자체가 반갑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정신이 좀 프리하시잖아요, 프리. 프리하고 또 굉장히 또 막 착해요, 사실은 너무 착해요. 예, 진짜. 본인이 여기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막 정신병동의 실습을 굉장히 막 지옥처럼 느끼는 분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어요, 진짜. 올 곳에 왔다. 그래서 매일 지금 그런 환자들을 모시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예, 벌써 10년도 넘었죠. 그래도 전혀 지겹지 않고.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게 다 자기 일이 있나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못하겠다. 저는 오히려 약간 수술 파트는 저는 정말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타고난 어떤 체질이야 될까 기질? 수다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약간 예외적인 존재고 사실은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뚝뚝하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주시고 한마디 이렇게 촌철살인으로 하시지. 저처럼 막 산탄 말을 짧게 한다고 다 촌철살인은 아닙니다. 말이 짧은 거죠. 어디까지 하다가 이거 맞죠? 어쨌든 김현철 선생님 마지막 시간인데 왜 정신과 의사가 됐는지 저희가 잠깐 들어봤고요. 돌아와서 이분은 그래서 감정이 체한 거예요. 감정이 체했죠. 어떤 감정이 체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를 하고 싶은 겁니까? 사실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에 굶주리게 됐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 그러니까 폭식증을 하게 된 분들은 대부분은 어떤 모성에 대한 결핍,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결벽증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마음이 3단계로 된다면 결벽증이나 강박증적인 증상은 이제 그 더 위에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 흥분을 막기 위해서 한 단계 내려와서 강박증에 머무르다면 그것도 이제 불편하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구강기적인 어떤 욕구.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신의 실제는 사랑이 고픈 건데 배가 고픈 걸로 착각이 되는. 이것도 결국은 약간 그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뇌의 그
약간의 에러죠,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외로운 한 소녀가 네. 최초의 연애 감정을 처리를 못해서 네. 마음이 체했다. 몸이 반응했고, 그렇죠. 예, 몸이 반응하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지금 막 안면 홍조가 이런 게 주증상이긴 하지만 이분의 사생활을 보니까 결벽증도 꽤 심하시고 그건 뭐 당연히 성적인 어떤 느낌이나 어떤 연애 감정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단계 퇴행된 거고 그것도 나중에 근데 그래도 이것도 당연히 임기응변적인 어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어떤 그 헝거, 어떤 저기 배고픔, 굶주림 이런 걸 메우기 위해서 이제 사랑으로 안 되니까 결국 과자나 뭐 어떤 간식이나 정서적으로 배고픈 상태군요. 예, 완전히. 예. 정서적 기아 상태에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이해가 진짜 상상이 돼요. 진짜 뭐 삼수하고 기숙사 학원에 막 뭐 이렇게 막 스파르타식으로 있고 한데 남자가 마음에 드는 분이 나타났다는 느낌이 이 상황이니까. 막 그 감정 상태가 막 충분히 또 이해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이해했습니다. 정서적 기아 상태에 있던 소녀가 네. 최초의 연애 감정에 네. 당황하여 네. 마음이 체했고 그래서 네.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네. 이제 마음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또 지금 뭐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이미 뭐 삼수 정도 하시고 계신다면 이런 어떤 또 그런 남자친구와의 어떤 즐거운 시간 또한 이게 뭐 연애란 게 양보단 질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어떤 라이프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이명재가 지금 헷갈릴 것 같아요, 속으로.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독 또래들이 봤을 때 뜨끔하는 이유가 예. 남들은 다 대학 갔거나 혹은 공부하고 있는데 다들 스펙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나는 몰래 남자친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책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약간은 부적절감이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부적절하다. 예, 나 왜 이러지? 나는 부적절감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그건 의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 그건 영어를 번역하다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예, 부적절감. 바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까지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적절한 느낌 이게 그래서 부적절감이 주로 이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지금 같은 당황스러움. 그래서 자기 감정, 자신의 어떤 이 새로운 생경한 감정에 자신이 없고 이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사실 그게 당황성이 들킬까봐 이제 또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인 깊이가 생기고 그러면 뭐 강박증, 폭식증 다 설명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게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게 됐다는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럼요. 죄가 될 수 없고 권리가 있다. 예. 권리가 있다. 네네. 물론 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종다양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예. 대단한 행운이죠. 진짜 행운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일 수는 없다. 저는 이분보다 더 불행한 분은 그 스파르타식 학원에서 이런 사랑도 한번 못 해보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자기가 불쌍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혹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네. 예. 물론 이제 개업을 하시고 오래지 않아 문을 닫겠죠. 개업을 하실 예정인 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렸고 문을 닫겠지만 문을 닫아서 시간이 많아지시면 서울 찾아오시고요. 물론이죠. 초창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있고 그걸 까먹는 사이에는 버티잖아요. 그 사이 혹시라도 선생님 병원을 찾아오실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잠재적인 고객분들에게. 마지막 프로모션의 기회를. 왜냐하면 오래지 않아 문을 닫을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저 소중한 전파를 사용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허접한 어떤 경험과 그런 어떤 메시지였는데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그래도 계셔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오늘 사연에 비추어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돼요? 근데? 아니요.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시간 하겠습니다. 없어요. 예, 영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분도 당연히 막 대중 앞에서 말을 더듬어서 막 그렇죠. 연설을 못했던 영국의 조지 6세 왕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결국 뭘 깨달았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들 나처럼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분이 연설을 잘 했었죠. 그걸 보고 저는 이미 그분은 왕이셨는데 그 전에 왕이었다는 사실을 못 깨달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도 결국 우리 이 나라의 왕은 다가 아니지만 우리가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만큼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왕이다. 이거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셨구나. 나상담이라서 정말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고 그거를 깨닫게 된다면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조지 6세 그 왕처럼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크게 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이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로 늘어난 걸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요 방송을 해서 한 달 정도는 더 확보되지 않았나. 네. 그러면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고요. 네.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다시 뵐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참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원 오래 버텨주세요. 지금까지 김현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나 상담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의 왕이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